홍콩이 최근 코로나19 감염 사례 추적 중에 햄스터에게서 이 코로나19 예비 양성이 나오자 햄스터 2,000마리를 무더기 도살한다는 발표를 해서 전 세계적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햄스터가 바이러스에 민감하고 쉽게 감염되기 때문에 도살이 당연하다는 주장과 또 확실한 상관관계가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너무나 가혹한 처사라는 지적이 맞서고 있습니다. 이 생활용품 업체 프록터앤갬블이 이 세제 등 일부 제품 가격을 인상하기로 결정을 해 그렇지 않아도 인플레이션으로 고통이 심한 서민들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홍콩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는데 햄스터에 의해 감염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 집단 도살 명령이 내려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홍콩에서 햄스터들이 집단으로 이 도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대표적 애완동물인 햄스터들이 코로나19 감염의 원인으로 지목이 됐습니다. 홍콩 방역 당국이 인간의 코로나19 감염에 햄스터가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안락사를 명한 건데요.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인 게 동물을 통해서 사람에게 코로나19가 감염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이 홍콩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 햄스터 관련 소식이 연일 전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뭐 개나 고양이나 반려동물도 많이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근데 동물에서 사람으로 옮길 수 있다 그러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그렇죠. 이 문제는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어린이들도 햄스터 키우는 어린이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홍콩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난 건가요? 네, 지난 16일 일요일과 또 18일 화요일 코로나19가 이제 감염 케이스가 홍콩에서 이제 발생을 했는데 이 코즈웨이 베이라는 그 애완동물 매장에서 감염이 일어났습니다. 이 매장 직원과 애완동물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과 그 애완동물 매장을 방문한 손님이 잇따라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네. 이렇게 확진 판정이 나오니까 홍콩 방역 당국이 이제 감염 경로 추적에 나섰는데 이 감염 경로로 추적한 결과 이렇다 할 그 감염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겁니다. 특별히 감염될 만한 그런 이 상황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원인이 뭘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코로나에 감염됐을까? 이걸 찾다가 이 애완동물 매장에 있던 햄스터를 보게 됐고 햄스터에 대해서 코로나19 검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햄스터 11마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햄스터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홍콩 보건당국은 이 애완동물 매장의 직원과 애완동물 매장을 찾았던 손님이 햄스터를 통해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공중보건에 대한 위험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햄스터 2,000마리에 대한 그 도살을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근데 이 2,000마리를 도살해야 된다는 건 이게 어디서 나온 수치예요? 네, 그 코즈웨이 베이라는 그 애완동물 매장, 이번에 문제가 된 그 애완동물 매장에서 이 코로나19에 감염된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햄스터가 해외에서 이제 수입된 햄스터로 나타났고요. 찾아봤더니 정확하게 그 네덜란드에서 홍콩으로 들어온 그런 햄스터였습니다. 그래서 이 홍콩 보건당국은 이 그 햄스터들이 12월 22일 이후에 네덜란드로부터 이제 수입이 된 걸 보고요. 12월 20일 이후에 네덜란드로부터 수입된 그리고 이제 판매된 햄스터를 전부 다 이제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햄스터들을 전부 이제 수거하는 그런 작업에 돌입을 했고요. 작년 12월 20일 이후에 홍콩에서 햄스터를 구입한 사람들은 홍콩 보건당국에 햄스터를 양도해야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고, 이 홍콩 보건당국이 조사했더니 네덜란드에서 홍콩으로 들여온 햄스터 수가 한 2,000마리 정도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햄스터를 전부 다 잡아서 살처분하겠다, 이제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고요. 홍콩은 그래서 애완동물 매장 34곳에 영업을 좀 중단시켰고 햄스터 수입도 지금 일시 중지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해당 코즈웨이 베이 애완동물 매장의 햄스터 숫자는 뭐 그렇게 많지 않지만 결국 그 햄스터가 홍콩에 들어오게 된 경위를 살펴보니까 이제 네덜란드에서 온 거고,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들어온 햄스터 2,000마리 전부 다 도살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겁니다. 네. 뭐 코로나19 확산은 당연히 막아야 하겠죠. 그런데 와우, 햄스터 입장에서는 완전히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 건데 너무 지나치다라는 네.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죠.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코로나19 감염과 햄스터 사이에 확실한 인과관계가 있는가? 정말 사람이 햄스터를 통해서 감염이 됐는지가 아주 불분명해요. 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엄청난 뉴스입니다. 네. 왜냐하면 동물로부터 사람에게 코로나19가 감염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정말 세상이 뒤집어질 뉴스예요. 아직까지 코로나19가 지금 2년 넘게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아직도 어디에서도 동물에서 사람에게 전파가 됐다. 이게 지금 확실하게 나온 게 없어요. 다만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지. 그런 상황에서 이 햄스터로부터 사람이 감염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대단한 뉴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근데 그런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홍콩도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은 못하죠. 그게 사실이라면 어마어마한 뉴스인데, 그러니까 확실치는 않지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처분을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리스크 테이킹 하지 않겠다. 그냥 다 죽여버리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너무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하지도 않은데 살아있는 생명을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살처분할 수 있는 거냐 이제 이런 얘기고요. 근데 이런 식의 살처분이 있었죠.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고 나서 그 덴마크에서 밍크를 집단 도살한 적이 있습니다. 그 2020년에 덴마크 밍크 양식 농장에서 그 당시 이제 한창 코로나가 퍼져 나갈 때였죠. 처음에 그 백신도 없는 상황에서 막 퍼져 나갈 때 한 350건 정도 확진자가 발생했어요. 이게 굉장히 대규모 농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350여 건의 확진자가 나오니까 이 덴마크에서 밍크를 1,700만여 마리를 도살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그 집단 도살이었는데요. 그 이후에 지금 이번에 홍콩의 햄스터들도 네덜란드에서 홍콩까지 갔다가 결국 홍콩에서 이렇게 참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할 그런 지금 운명에 처해진 상황입니다. 근데 뭐 사람이 감염될 위기에 처했다는 점에서 이거 뭐 당연한 조치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위엔 귀융이라는 교수.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홍콩 정부의 전염병 고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정부 측 인사라는 거 우리가 감안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위엔 귀융 교수가 강력하게 도살 조치를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이 위엔 귀융 교수의 그 설명을 들어보면 햄스터는 바이러스에 매우 민감하고 쉽게 감염되는 동물이다. 이렇게 좀 주장을 했어요. 이 위엔 교수가. 그래서 이 햄스터는 보통 감염되고 나서 10일 안에 엄청난 양의 바이러스를 내뿜는다.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의 도태 결정, 이 햄스터를 살처분하는 결정은 단호하고 현명한 결론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홍콩 정부의 전염병 고문이니까 미국으로 치면 앤더니 파우치 소장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좀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좀 그런 부분은 좀 어느 정도 감안은 하긴 해야 되겠지만 이분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홍콩 정부의 조치를 옹호하고 나선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언론 보도 나오죠. 이렇게 또 홍콩의 이 전염병 고문 정부에서 일하는 박사가 또 이렇게 대놓고 강력하게 얘기하니까 홍콩의 이제 일반 시민들도 일단은 뭐 동물도 동물이지만 사람이 이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완동물 가게마다 햄스터를 어떻게 죽여야 되는지를 물어보는 그런 전화들이 많이 지금 걸려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홍콩의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온 팜 측은 평소 같으면 햄스터를 키우다가 힘들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도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묻는 게 하루에 한두 건 정도는 걸려온다고 그럽니다. 근데 최근에는 하루에 60건 이상으로 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역시 이런 그 언론 보도, 이런 그 정부 발표 이후에 햄스터를 갖고 있는 주민들도 햄스터를 그러면 죽여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동물보호단체들이 죽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설득을 해도 죽이겠다는 마음이 좀 바뀌지 않는 그런 경우, 그러니까 문의절하 걸려올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홍콩에서도 이 햄스터를
도살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반대로 이 같은 도살 처분에 반대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다면서요? 예, 그렇죠. 동물보호단체 또 동물 애호가 등이 나서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홍콩 보건당국의 발표 이후에 도살 처분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확실히 확인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장을 펼치면서 죽여야 된다는 여론몰이하는 거는 이거는 선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웹사이트에 작은 동물에 대한 부당한 안락사를 막아달라는 청원을 지금 시작했습니다. 근데 불과 며칠 사이에 청원에 동참한 사람들 숫자가 지금 2만 명을 넘어선 그런 상황인데요. 이 코로나19 감염이 햄스터에 의한 것인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2,000마리 도살은 안 된다는 얘기고, 근데 이 만약에 앞서 말씀드린 홍콩 정부에서 일하는 위엔 귀경이라는 교수 말이 사실이라면, 그럼 뭐 햄스터는 사실 전 세계에서 다 키우는 네. 아주 우리 주변에 가장 흔한 애완동물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뭐 전 세계 햄스터가 다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홍콩에서만 이렇게 문제 삼을 건 아닌 것 같고, 실제 정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 면에서 이게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예, 주변에도 사실 아마 햄스터 키우는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이 뉴스는 좀 우리가 좀 주력을 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미국에서도 어떤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생각도 들고. 홍콩이니까 홍콩은 중국 정부와 연관이 있는 홍콩이니까 할 수 있었던 조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자, 미국의 필수품 가격이 또 오를 것이다. 이런 이제 또 소식이 들어오고 있네요. 네, 그렇죠. 프록터앤갬블 P&G, 미국을 대표하는 생활용품 업체입니다. 근데 이제 올해 이제 또 가격을 올린다고 그래요. 뭐 이 프록터앤갬블이 만들어내는 제품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중에 전부 다는 아니지만 일부의 가격을 올린다는데, 세제와 섬유유연제입니다. 타이드 세제는 뭐 누구나 다 한두 번쯤 써보셨을 거고요. 또 다우니 섬유유연제 너무나 우리에 익숙한 거죠. 그렇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쓰고 계실 텐데 이 제품들의 가격을 추가로 올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이 프록터앤갬블이 그 작년 4분기 2021년 4분기 실적을 공개했는데요. 실적 공개하면서 가격 인상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는 2월 28일, 그러니까 다음 달 말일 2월 28일 일부 제품 가격을 인상한다. 그 일부 제품이 타이드 세제와 다우니 섬유유연제 등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요. 일단 2월 말에는 이 세제 쪽에서 가격이 오르고 4월 중에는 프록터앤갬블이 만들어내는 개인 건강용품 가격도 올릴 계획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계속해서 올해 가격을 좀 인상할 것 같습니다. 아니, 최근에도 가격을 올리지 않았었나요? 그런데 계속 또 가격을 올린다고 그러네요. 맞아요. 사실 최근에도 올렸습니다. 예. 이 프록터앤갬블은 지난해에도 가격을 인상했어요. 지난해 아기용품 또 스킨케어 이런 제품 가격 인상을 단행했고요. 이게 이제 지난해 하반기였는데,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세제와 섬유유연제, 우리가 정말 많이 쓰는 네. 타이드, 다우니 같은 이런 제품의 가격을 또 좀 올린다고 해서 참 걱정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프록터앤갬블 쪽 얘기 들어보면 또 그쪽도 고충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인데,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 오르고 인건비가 오르고 물류비가 오르기 때문에 각종 생산 비용이 너무 오르기 때문에 좀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록터앤갬블의 경영진은 올해 내내 2022년 내내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다 언급했는데 참 답답하네요. 이런 얘기 들어보면 이렇게 가격만 무조건 올린다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사람들이 무조건 오른 가격대로 살런지 또 뭔가 대안을 찾으려고 할 것 같은데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일단 2월 말에 세제 가격 오르고 4월에 그 개인 건강용품 가격 오르고 또 그 이후에도 뭔가 또 다른 제품에 또 가격이 오르고, 이런 식으로 올해 내내 좀 가격 인상을 좀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소비자들은 가격을 꼼꼼히 회사마다 분석을 해보고 그렇죠, 맞습니다. 네, 사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뭐 지금 이 가격 인상은 계속되지 않겠어요? 근데 뭐 이러다가 글쎄요, 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소비자들이 이제 물건을 안 사게 되면 그러면 이제 좀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겠죠. 네. 이제 금리 인상을 뭐 3번도 아니라 지금 뭐 6번, 7번까지 할 수도 있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 초긴축 시대에 들어가게 되면
그냥 뭐 안 쓰는 거죠 소비자들이. 적게 쓰고 안 예전보다 쓰고. 그 적게 뭐 쓰고. 프록터앤갬블이 파는 물건들은 다 꼭 필수 제품들 아니에요. 네. 뭐 빨래할 때 쓰는 빨래 비누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러니까 빨래도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펑펑 세제를 썼다 그러면 이제는 좀 줄여야죠. 사실 줄여도 빨래는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좀 넉넉히 썼는데 이제는 넉넉히 안 쓰죠. 저는 한국 제품 쓸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프록터앤갬블 제품을 뭐 한 달에 한 번 샀다고 치면 네. 이제는 뭐 2달에 한 번이나 석 달에 한 번으로 이렇게 좀 텀을 넓힐 수가 있고 그러면 프록터앤갬블도 좀 압력을 받지 않겠는가. 네. 가격을 계속 높인다고 해서 이득이 아니라는 걸 이제 깨달을 수 있을 있는, 것 같은 네. 생각도 드는데 어찌됐건 프록터앤갬블이 지난해 4분기에 소비자 제품 가격을 평균 3%로 올렸어요. 그러면서 같은 기간에 매출이 21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참 어찌됐건 잘 올렸어요. 건강용품, 청소 제품 중심으로 매출 상승세가 있었고요. 지난해 4분기 주당 순이익이 1.66달러로 1%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프록터앤갬블은 손해를 안 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 회사가 이렇게 계속 올리는 이유는 자기들이 손해 안 보려고 올리는 그러니까요. 건데 당연하죠. 그렇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그럼 손해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소비자들도 결국 손해 안 보고 그러면 이제 소비자와 기업 간의 싸움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기업은 어찌됐건 이익을 남겨야 된다. 이 논리 때문에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돈을 올려야 된다. 이제 이 논리입니다. 그 인건비와 물류비와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거는 우리가 이해하겠어요. 하겠는데. 이해하겠는데 왜 그 부담을 왜 소비자에게 지우냐는 거죠. 그걸 공평하게 기업과 소비자가 함께 지는 것도 아니라 그렇죠. 이런 거 보면 거의 100% 소비자들에게만 지우는 것 같은데 이런 좀 문제, 이건 좀 문제인 것 같은데 걱정스러운 거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이 얘기하는 건 프록터앤갬블만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뭐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뭐 경쟁사인 유니레버라든가 킴벌리 클락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이제 비용이 증가하는 부분만큼을 이제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려고 하고 있는데 도리는 없는 것 같아요. 기업들은 어찌됐건 이제 손해 보지 않기 위해서 또 손해라기보단 자기들이 원래 보던 이익보다 이익이 더 낮아지는 걸 원치 않는 거죠. 그래서 계속 가격을 올리는데 소비자들을 현명하게 대처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있고요. 소비자들이 조금 좀 내실을 기해서 하다 보면 또 기업들이 다시 또 가격을 내릴 때가 오지 않을까 그런 또 기대도. 이런 틈새 시장을 노리는 기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소비자와 함께 가겠습니다. 몇 년 동안 가격을 올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선포하는 기업이 나오면 그 제품 많이 살 것 같은데. 아니 그런 경우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틈새 시장을 노리는 기업이었는데 네. 그걸 이제 찾아내기가 쉽진 않지만 잘 찾아가지고 네. 좀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내복도 한 2주일에 한 번씩 갈아올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